정다정 코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주 내용이 참 좋았어요.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다정 코치님한테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배우고 싶어요. 음. 그걸 얘기하시기 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그러고 이제 어린 왕자한테 물어봐요. 글쎄요, 뭐 돈 버는 일이요, 밥 먹는 일이요, 그러다가 생 택쥐베리가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음. 어, 근데 거기에서 세상의 마음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일단 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의 네. 말을. 우리 동양 고전의 얘기를 하면은 이청득심이라. 음,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마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코칭 역량에서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적극적 경청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경청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걸 경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경청 그러면 좀 잘 듣는 거? 듣는 거를 음,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코칭에서는 좀 고객이 말한 거, 음, 그리고 그 너머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 좀 들을 수 있는 거를 음, 경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음, 들을 청자에 보면은 음. 귀 이자도 있고 눈 목자도 있고 또 마음 심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좀 귀도 열고 눈도 마주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하나 일자도 있어요, 일. 아,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듣는 거. 어, 예, 굉장히 그렇게 많은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외에, 그러면 잘 듣는다, 네. 경청을 잘한다. 아까 말한 거, 말하지 않는 거? 네. 그 말한 걸 듣는 거 쉬운데 말하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고객과 이제 현재에 있는데, 음, 고객의 말 너머에, 예를 음, 들어서 뭐,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 어떤 욕구가 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어떤 기분, 어떤 의식이라든지, 의식 너머의 무의식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음, 고객의 패턴? 이런 음, 반복되는 것들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너머의 어떤 음, 내면적인 욕구, 음, 그거를 음.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다는 게 참 어렵겠네요. 또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말하지 않는 것 중에서 소위 바디 랭귀지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아하면서 뭐 눈빛이 흔들린다거나 약간 바디 랭귀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갑자기 고객이 굉장히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또 얘기를 음, 한다거나 약간 음. 그런 것들도 그런 차이를 다 들을 줄 아는 게 또 경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듣긴 하네요. 코칭에서 그냥 경청 그러면 되는데 왜 적극적 경청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역시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적극적 경청했을 때는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듣는 것이 반 정도고 잘 듣는 것이 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걸 막 그냥 코치 혼자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음, 고객에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듣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면 입으로 하는 경청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좀 같이 되어야지 음, 코칭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음.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에고를 빼고 고객의 말을 온전히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또 내가 잘 들었는지 이게 반응을 해주고 고객에게.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좀 명료화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객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때는 좀 요약하기도 하고 미러링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상호작용이 좀 이루어지는 경청이 적극적 경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다정 코치님은 지금 PC시잖아요. PCC로서 코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다정 코치님은 코칭 하실 때 네. 적극적 경청 이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걸 잘하세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편견 없이 좀, 음, 이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되게 오픈 마인드를 해가지고 듣는 것. 음, 그게 저의 경청에서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는 다른 생각 안 하려고. 왜냐면 회사 아,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막 한꺼번에 막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예전에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제가 경청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코칭을 배우고 더 알아갈수록 아, 경청이 정말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인드풀리스 그래서 요새 좀 나오지만 조금 더 이 순간에 집중해서 고객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정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PCC다운 말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이란 게 뭔가, 그다음에 적극적 경청이란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 중에 이제 정다정 코치님이 자주 사용하는 경청 스킬 몇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외에 PCC로서 이런 많은 코치분들한테 적극적 경청을 잘하려면은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 음, 어떤 스킬 개발을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교수님의 코칭 핵심 역량 그 해설 책에도 있듯이 리슨 중에서도 스페이스 클리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경청을 하기 위한 빈 공간을 코치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막 열심히 뭐 딴 거 하다가 코칭 시간 됐지 하고 들어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코칭 하기 전에 미리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뭐 음,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종교가 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음, 식으로 마음에 있는 어떤 에고와 복잡한 마음을 다 이제 내려놓고 에고한테 안녕하고 경청을 위한 이제 음, 공간을 만드는 거. 음, 그게 다른 어떤 뭐 맞장구라든지 좋은 스킬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스페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에서 그 현존한다고 하잖아요. 음, 고객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음, 그래서 이 경청이 또 재밌는 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봤는데 경청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코치로서 나는 이 고객과 함께 있고 그다음에 음, 함께 한다는 거 요거가 가장 코치로서 갖춰야 될 기본 어떤 마음가짐 음,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 고객의 가능성 어떤 에고를 다 버리고 믿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음. 같다는 생각도 막 드네요. 거기다가 만일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네. 적극적 경청을 하려면은 이제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고객. 그리고 이제 코치가 있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아,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3의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는 것, 아, 알아차리는, 네. 순간순간 머물러 주는 것. 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있는 이고를 없애버리는 거, 그것도 이제 스페이스 클리어링 되지만 스페이스 클리어링이 돼야지 제3눈으로 음, 메타 인지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듣는 거.
와. 네, 총체적으로 들어주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교수님께 수업을 듣다가 굉장히 놀랐던 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그때 놀랐던 거는 경청 실력이 대단하시다.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인지하고 계시구나. 공간에서 어떤 뭐 역동이나 에너지가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놀라고 감명을 받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메타뷰가 고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맞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PCC인 정다정 코치님이 이제 코칭을 막 입문한 사람들한테 이 적극적 경청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줄 수 있다면 팁으로 뭘 아, 말하고. 네. 저는 적극적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에게 집중하자. 음, 그런데 그 집중하고 있다는 거,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입으로 꼭 말해주자.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갈 거 아니에요. MCC 또 그 너머, 네, 슈퍼 MCC까지 네, 이렇게 성장해 나가실 텐데 그걸 위해서 정다정 코치님 특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음, 어색하고 힘들었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 고객의 침묵까지 기다리고 들어줄 수 있는 게 경청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코칭 그 중간에 일어나는 그 침묵을 또 기다려주고 또 그거를 고객의 언어로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알고는 있지만 에고를 계속 없애보자. 음, 에고가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올 때도 예전에는 근데 그냥 에고를 없애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에고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그 상황을 내가 인지할 수 있다면 음, 코칭 장면에서 말씀하신 그 메타뷰로 코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고객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좀 멀리서 이 코칭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와 진짜 말씀한 것처럼 코칭 프레젠스가 좀 음, 생기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부단히 이게 정진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코칭 영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아주 훌륭한 네, 코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